이번 시간에는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딩과 굉장히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메서드 오버로딩은 메서드 오버라이드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헷갈리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럼 이 오버로딩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자바에서 메서드나 생성자의 중복 선언을 의미합니다. 메서드나 생성자를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오버로딩을 실제 어디서 해봤냐면 생성자를 여러 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자, 이게 바로 생성자의 오버로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메서드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드는 것, 자, 이게 바로 메서드 오버로딩인데요. 자, 오버로딩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면 그게 가능할까요? 네. 자,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면 안 되고 조금 다른 형태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방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이름이 같아야 된다. 같은 이름이겠죠. 그 다음 접근 제한자나 반환 유형은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환 유형이 다르더라도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여기 3번, 4번, 5번을 읽어보면 매개 변수의 유형이나 또는 매개 변수의 개수나 또는 매개 변수의 순서가 다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동일하게 만드는 형태가 아니고요. 바로 매개 변수를 좀 다르게 써서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메서드 오버로딩이겠죠. 아래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이라는 클래스에 반환 유형을 가진 인풋 메서드가 보이네요. 자, 첫 번째는 인트형을 하나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스트링형을 하나 받고 있습니다. 자, 매개 변수의 종류가 다릅니다. 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인트형 두 개를 받죠. 그리고 스트링 더블형을 받고 또는 더블 스트링형을 받고, 마지막 보는 것처럼 세 가지 유형을 다 받고 있어요. 이름은 똑같습니다. 다 인풋으로 동일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메서드의 개수들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개 만드시면 여러 개 만드시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속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이름은 오버로딩 exampl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이직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여기 보시면 패키지명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네요. 바로 이곳에다가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걸 해볼게요. 반환 유형은 void고 이름은 inpu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t형 변수를 하나 이렇게 받을게요. 내용에다가는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죠. 반환 유형은 int고 이름은 input 그리고 int형 매개 변수를 하나 받습니다. return b까지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요거는 빨간 줄이 들어온 거 보니까 둘 다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반환 유형이 다른데 상관없나요? 네, 결국 이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어느 부분만 보고 사용하게 되죠? 바로 이름부터 매개 변수의 숫자를 보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죠. input int a, input int b. 자, 이렇게 완벽하게 동일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게 2번의 의미입니다. 반환 유형은 좀 다를지언정 메서드의 이름과 매개 변수가 동일하다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형들이 이제 가능한가? 자, input이라는 동일한 이름에 자, int형 두 개를 받아볼게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input이라는 메서드에 더블형 변수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스트링 변수를 이렇게 두 개 받을게요. 자, 그리고 실수 1개, 문자열 1개, 입력이라고 적죠. 자, 이것도 가능한가요? 정수형 두 개를 받는 거, 그리고 여기는 순서대로 어떻게 받아요? 더블형과 스트링형을 받고 있죠. 자, 이런 형태로 매개 변수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허용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걸 반대로 바꿔볼게요. 바로 input 스트링을 먼저 받고 더블형을 받아볼게요. 그리고 문자열 실수 1개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매개 변수의 순서를 조금 다르게 했어요. 자, 이것도 허용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동일한 형태만 아니면 된다 이거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실제 저희가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자바에서 그 매개 변수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유형 매개 변수를 3개 써보죠. 바로 캐릭터형 변수 하나, 스트링 변수 하나, 그 다음에 int형 변수 하나. 자, 이것도 가능하겠죠. 네, 바로 문자 1개, 문자열 1개, 정수 1개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름을 다르게 만드신다면 그건 오버로딩이 아닙니다. 다른 메서드를 그냥 만드신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저희가 실행을 해서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 주세요. 먼저 요 메서드를 여러분이 실행해 주고 싶다면 저희는 무엇을 객체로 만들어야 되죠? 바로 베이직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 b는 new basic 이렇게 객체를 하나 생성할게요. 그리고 b에 점을 한번 찍어 보세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input이라는 메서드가 여러 개 보입니다. 다만 이름은 동일한데 이제 매개 변수를 받아주는 형태가 다른 형식으로 보여요. 여기에 정확히 여러분이 어떤 값을 넣어주냐에 따라 자동으로 다른 메서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갖다가 넣어볼까요? 그러면 바로 int형 2개를 전달받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요. 그럼 이번에는 input 3.14 실수형 하나와 문자열
1이라는 걸 넣어보시면 바로 더블0 1개, 문자열 1개를 받는 요 인풋 메서드가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문자열을 먼저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3.14를 넣게 되면 바로 요 메서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개 변수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허용해 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오버로딩을 여러분이 왜 알고 계셔야 되냐? 바로 자바 내부에는요, 이런 오버로딩이 굉장히 많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시로 확인을 해볼까요? 바로 arrays to string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었나요? 그쵸, 여기다 배열 이름을 갖다가 넣어주면은 그거를 바로 문자 형태로, 문자열 형태로 반환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자, 바로 arrays에 점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뭔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메서드가 실제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뭐 바이너리 서치라든가 카피 오브, 복사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쵸? 그리고 카피 오브 레인지 또는 뭐 equals, sort, 자, 그 다음에 toString,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메서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실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오버로딩으로 선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배열을 주던 간에 이 toString 메서드는 실제로 그 배열을 자동으로 알맞은 형태로 받아서 사용하게 되고, 이 안에서는 문자열의 형태로 반환을 해준다라는 의미겠죠. 당연히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메스라는 클래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가 여러 개 보이죠?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메서드 오버로딩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메서드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된다. 절대 오버라이딩과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서 부모님이 물려준 메서드를 내용물만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었죠. 자, 이 두 가지가 이름이 비슷한데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만의 구별법을 하나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